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법무법인 LKS 이동인 국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며칠 전 언론에 보도된 중국의 한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교통사고와 보험의 중요성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통사고만 1000건이 넘는 사건을 수행한 바 있는 이기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오늘도 의뢰인을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자, 여러분,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연인을 버리고 도망간 남자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아니고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남녀가 여행 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성이 척수 손상으로 하반신 마비가 된 거예요. 상대적으로 멀쩡했던 남성은 처음에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며 약혼녀와의 결혼과 지속적인 보살핌을 약속했지만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다가 여성이 재활병원으로 이송되자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그런데 만일 이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보험제도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형사적인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관련된 모든 운전자가 민사와 형사 양쪽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다시 말해 운전을 한 남성뿐 아니라 그 사고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사고니까 사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 역시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피해자가 하반신 마비라는 중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양쪽 운전자 모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건데, 이것을 피하려면 피해자와 합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만일 피해자 합의를 하게 된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반의사 불벌죄가 성립하므로 공소권 없으므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형사 입건에 대한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이 존재하는 겁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운전자 보험은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민사적으로 양쪽 차량은 피해자에게 부진정 연대 책임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요. 이 부진정 연대 책임이 뭐냐면 가령 이제 두 사람이 모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만일 한쪽이 먼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되면 다른 쪽도 같이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먼저 손해배상을 한 측에서 다른 쪽에 구상을 할 권리는 생깁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이런 거를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하는데, 통상 우리나라 차량은 대부분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손해배상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치료비는 물론이고 간병비, 위자료, 일실소득까지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피해자는 무한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저 사건이 만일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피해 여성은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물론 떠난 사람에 대한 사랑의 배신은 법적인 문제와는 별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두 차량 모두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그 부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보험사는 책임보험 한도인 1억 5천까지만 손해를 배상하고 그 금액을 넘어서는 손해는 운전자들 본인 돈으로 전부 배상을 해야 합니다. 하반신 마비와 같은 중상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생 간병비, 치료비, 일실소득 등을 고려하면 배상액이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억대는 당연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10억, 20억까지도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민사적 손해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 부분은 앞으로 이기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수행한 실제 사건을 근거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한쪽이라도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그 파로부터 손해를 피해자가 먼저 배상을 전부 받고요. 그 보험사가 책임보험이 있는 상대방 보험사와 그 다음에 그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실제 이기루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 중에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똑같은 사건은 아닌데 이기루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 중에 좀 비슷한 건이 있어서 하나 소개하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젊은 부가 있었는데요. 바이크 동호회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바이크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뇌를 크게 다쳐가지고 식물인간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남편한테는 부모님이 안 계셨고 형제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한 사람이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근데 이들 부부는 나이가 굉장히 젊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이 부부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2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액을 받게 되었는데, 이 돈은 이제 보험사에서 주는 의미가, 법에서 인정한 의미가 평생 이 식물인간이 남편을 간병하라고 인정한 돈인 겁니다. 그런데 물론 홀로 남은 젊은 부인이 평생 남편을 간병하며 잘 돌보기를 바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가혹한 요구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두 부부의 미래가 어떻게 되었을지는 각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통사고는 언제 누구에게나 벼락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당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 가입은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한계도 인정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중국 사건에서 남성을 무조건 비난만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평생 간병을 약속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젊은 나이에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평생의 짐을 져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극복하거나 견뎌내기 힘든 현실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비극적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도덕성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보완도 반드시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의무보험 한도를 현실적 수준으로 높인다거나 종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겠죠. 또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리하면 예상치 못하게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한 개인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도록 사회가 함께 부담을 나눠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골자일 듯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로펌 법무법인 LKS 이동현 국장이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혹시 상담을 원하시면 영상에 나가는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성심껏 상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